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사사건건입니다. 김민하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총장직 연연 않겠다. 네, 김호수 총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이제 검사들이 모여서 열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고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김호수 총장이 강경한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검찰은 김호수 검찰총장 회의 전 발언도 공개했습니다. 이례적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검찰 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 반기를 일단 들었습니다. 강한 어조로 아주 반대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들으셨듯이 뭐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예, 쉽게 얘기하면 언론의 표현으로 하자면 직을 걸고 이것을 막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논리를 보면은 지금 이제 앞서 들으신 대로 수사권 조정 등의 조치가 이제 시행 1년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상당한 폭의 어떤 변화를 이제 또 하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다. 이런 거고요. 만약 그런 게 필요하다 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지검장 회의에 참석한 검사들도 대개 이제 비슷한 논리로 이렇게 좀 관련 논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이 중에는 이 검수완박, 이른바 이 검수완박이라는 논의에 대해서 지지하는 국민들도 많다는 거는 그만큼 또 검찰이 여러모로 개혁할 부분이 많다는 그런 어떤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도 검찰은 돌아봐야 된다라는 좀 나름의 스스로 자성하는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검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야 정치권 입장은 이어지는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에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짙은 연무의 진화 난항. 네, 산불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낮에 발생한 강원도 양구 산불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라는 지금 소식입니다. 네, 지금 진화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이게 초속 10에서 한 12m 정도의 강풍이 지금 불었기 때문에 빠르게 북동쪽으로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오늘 오전에 헬기 이제 30대가 투입이 됐고 군 병력을 포함해서 지상 진화 인력이 한 1,480명 넘게 이제 투입이 돼서 본격적인 진화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전 한때 좀 연무가 심해서 헬기 투입이 어려운 상황까지 있었는데 낮 2시 기준 진화율이 한 75% 정도 수준은 이제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소방 당국은 일몰 전까지 남은 불길을 모두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민 50여 명이 대부분 이제 그 대피를 했었는데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산불은 50대 주민이 낙엽을 태우다가 번진 것으로 일단은 산림 당국이 보고 있어서 정밀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산불이 계속 여기저기서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강원도 정선에서도 또 산불이 발생했다 이런 소식이 있어서 진화 작업이 또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어요. 지금 낙엽 태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북 군위 쪽 산불도 계속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제 낮에 산불이 발생해서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일단 밤 사이에 불이 뭐 특별하게 이제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불이 난 데가 이제 산 정상부의 험준한 지역이기 때문에 진화 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날이 밝은 후에 본격적인 진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후 2시 기준 진화율이 이제 50%대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경 2km 안에 민가가 없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없다고 하고요. 오늘 안으로 주불 진화를 목표로 진화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네. 다들 느끼시겠습니다만 아주 건조하고 바람까지 강합니다. 불씨 관리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뭡니까? 인양 완료 사고 원인 조사입니다. 네. 이 제주 먼바다에서 추락한 이 해경 헬기 이제 인양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낮에 시작을 해서 1시간 만에 마무리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인양은 마쳤군요. 어디로 그렇습니다. 옮기게 됩니까? 이제 인양은 방금 이제 어제는 사실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와이어가 끊어지고 해가지고 다소 이제 무리가 있었는데 인양하고 나니까 헬기 동체가 앞부분 일부하고 꼬리날개 쪽이 좀 부서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헬기 동체는 이 상태로 해군 광양함으로 인양이 됐고요.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서 이 광양함은 곧바로 부산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서 해경 정비창으로 옮겨져서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헬기에 탑승했던 해경대원 3명에 대해서는 내일 해양경찰청장으로 장례식 염수가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이 헬기 사고가 교토 위로 타이완 해역에서 침몰한 이선박
그러니까 수색 작업을 위한 구조대 내려주고 이륙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수색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닷새째 이제 수색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뭐 이미 교토 2호는 이제 이전에 좀 파악이 됐는데 교토 1호는 아직 이제 발견을 못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타이완 해양 수색 당국하고 우리 해경 경비함이 사고 해역에서 지금 수색 중인데 지난 주말간에 이 교토 1호에 탑승했던 한국인 선원 6명 가운데 3명의 시신을 일단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3명의 시신과 선체를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잠수 지원함 한 척이 추가로 급파가 돼서 오늘 오후 2시쯤에 현장에 도착이 돼서 또 수색 작업을 이제 같이 이제 협조해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좀 빨리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뭡니까? 48일 만에 10만 명 아래. 네, 코로나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8일 만에 10만 명대 아래로 이제 내려왔는데요. 사망자, 위중증 환자도 모두 일단 감소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은 지금 정점 구간을 지난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점은 지났다. 근데 사망자 중에 고령층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망자가 이제 258명이 늘어났는데 이 중에 60세 이상 고령층 사망자가 247명, 그러니까 비중이 95.73%입니다. 그리고 최근 일주일간의 사망자 비중을 따져봐도 95% 이상이 60세 이상이고요. 이것은 지난해에 60세 이상 비율이 사망자 중에 60세 이상 비율이 한 92% 정도 됐는데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확진자 중에서도 고령층 비율이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위중증 사망자 비율에서도 고령층이 늘어날 거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방역 당국은 일단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경우에도 이 고령층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이라든가 시설 등에 대한 보호 조치는 계속 강구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을 해서 항체가 생겨도 항체 가능성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또 추가 접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국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자,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서 이제 PCR 검사 못하게 되죠? PCR 검사만 가능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PCR 검사도 이제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의 고령층이거나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 접촉자 이렇게 좀 우선순위 대상자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이제 PCR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동안 진행했던 무료 신속 항원 검사는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네 병의원 등에 가서 이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적용되고 있는 10인 이상 사적 모임, 그다음에 영업 시간은 밤 12시까지 이 부분은 이제 27일 날 종료가 되는데요. 그러면 18일 날부터 적용될 새로운 이제 거리두기와 관련돼서는 15일쯤에 내용이 발표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방역 당국은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를 또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좀 지금 정점 구간을 지났다. 이 확산세가라고 보는 데 있어서 이 거리두기 완화를 어느 정도 폭으로 할지를 이제 밝힌다고 하니까 이 점도 좀 기대를 갖고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 뭡니까? 우리 국회 직접 호소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 얼굴이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보로드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회 화상 연설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5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한 15분에서 30분까지 15분 내외로 연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일단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규탄을 하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사회의 어떤 지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이런 것들을 호소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다른 나라 미국, 일본 등에서도 23차례 정도 화상 연설을 했는데 네. 다 마찬가지의 메시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일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무기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우리 정부는 살상 무기는 지원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고 다만 긴급 의료품이라든지 식량 등의 이런 이제 인도주의적 지원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까지 한 1,000만 달러 정도를 지원을 완료했고 앞으로 3,000만 달러 규모를 추가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사건건 후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의회 연설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